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08%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0.73%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지수와 함께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최근 들어서 우리 코스피는 2500포인트 위쪽으로 좀 올랐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도 계속 올랐었는데 이거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순매도가 좀 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코스닥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1조 1,500억 정도 최근 한 달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했고 이렇게 지수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 있는 이슈 하나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오늘은 골드만삭스 있죠.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한국 시장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비중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방산주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반도체 쪽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뭐 대형 투자회사가 우리 한국 시장 좋게 보면은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큰 돈 움직이는 사람들도 유심히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합당하다 보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올해는 참 악재가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계속 지속이 됐고요. 또 이스라엘 쪽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정리가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미국하고 유럽 쪽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 만약에 미국과 유럽이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끝나도 진작에 끝났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과 미국이 우크라이나 뭐 지원을 축소하고 또 푸틴 대통령도 전쟁을 갖다 2024년 뭐 대선 이전에 이렇게 평화협정을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은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쪽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인질을 석방할 때마다 뭐 하루씩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12월 2일까지 휴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저게 굉장히 좀 일방적인 싸움이었잖아요. 또 그리고 하마스가 저렇게 나서면 뭐 다른 아랍권에서도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워낙 지금 미국 쪽에서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아랍 쪽에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뭐 자잘한 일들은 있겠지만은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동안 중국이 난리 났었습니다. 이게 중국이 부동산 뭐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투기가 너무 심해지자 뭐 중국 GDP 한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을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또 심지어 그 부동산 쪽의 부도가 다른 쪽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뭐 다른 업체들도 경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은 국뽕 세대입니다. 국뽕 세대 중국이 세계 최고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되는 게 걔들이 막 20대 초반 뭐 이런 애들 태어나서 평생을 걔들한테는 그 상계 평생이기 때문에 봤을 때 중국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잘 나가던 그런 모습을 봐왔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세계 최고인지 아는데 그런 중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뭐 정부에서 정책을 하거나 펼치거나 하면은 굉장히 지지 세력이 되었었는데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정부에다가 지금 굉장히 반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어렵게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중국 국뽕 많이 보시죠? 중국 애들 예전에 꼭 그때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0년 전에 필리핀에 좀 있었을 때 필리핀 대학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교 나왔을 때 그 걔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한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중국이 대학교 나와가지고 취직을 한다 그러면은 한 30만 정도 받는다 그래요. 조금 더 받기도 하고 뭐 그런가 본데 굉장히 지금 소득 수준이 낮잖아요. 일부만 잘 사는 거지 대부분의 그 중국 이민들은 못 삽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돈이 잘 안 돌아서 어려운데
지금 우리도 한때 힘들 때 명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40대에 명퇴한다, 50대에 명퇴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중국은 골치 아픕니다. 한 35살 되면은 명퇴입니다, 명퇴. 직장에서 지금 잘리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 그간 자기들의 실책을 좀 많이 하고자 경기 부양을 갖다가 시도하는 게 좀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의 정치적 위험이 지금 굉장히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쪽으로 나아가가지고, 얼마 전에는 보니까 홍콩에 이제 가더라도 중국 간첩법 있잖아요. 그 뭐 글로벌 투자회사라든지 아니면 기업하는 사람들, 실제 일본인들도 12명이 간첩법으로 지금 중국에 처벌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국 들어가려면은 뭐 선불폰 사용해라 뭐 이렇게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중국에서 사업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자꾸 기업들이 탈중국 하는데, 그게 베트남이나 인도 쪽으로도 가지만 그중 일부는 우리나라 쪽으로도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만 이렇게 만들어지면 기업들이 들어오고,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도 고용이 되고 또 부가가치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 우리도 계속 좀 기업 활동을 좀 이렇게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을 좀 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여튼 내년에는 악재가 소멸된다는 거고, 또 그걸 뭐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시장에서 건동 굴리는 세력들은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들여다보면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이거는 한국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쪽으로 봐도 지금 계속 11월 들어서는 이미 지금 방향이 뭔가 바뀐 듯한 분위기죠. 이거는 미국에서 돈이 전 세계 다른 나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공매도를 검증했을 때 10월경 있죠. 10월 말 11월 초 요 부근, 이 부근이 최근 들어서 가장 바닥이 되는 지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그보다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정신은 뭐 올해보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시장 분위기가 괜찮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이렇게 매도가 많았고, 또 기관들하고 외국인들하고 뭐 수급이 그렇게 일치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떤 개별 종목 장세라고 이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어떤 수급에 따라서 그 종목이 움직이는 거고, 시장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뭐 공매도가 금지되고 난 이후에 벌써 세력들이 좀 움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간간히 좀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많이 보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작전 세력들이 쪼매쪼매 움직이고 조막손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막 자꾸 이제 그런 애들이 움직여가면서 돈 벌었다 이래 되면 사람들도 그동안 뭐 주식시장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또 관심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튼 뭐 힘든 시기는 뭐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종목, 오늘 두 종목이 있는데 한 종목만 보도록 합시다. 자, STI인데 이 종목 뭐 들어가기 어렵죠. 상승 추세라 하더라도 이미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좀 시간은 넉넉한 분들이 이때 했어야 되고, 이때도 뭐 충분히 분할 매도 정리해서 끝났어야 된 시점이고, 지금은 상승 추세 평범이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막 오늘 못 본 걸로 하도록 합시다. 자, 하여튼 올해는 악재가 참 많았습니다. 참 주식시장도 한 상반기 좀은 괜찮고 하반기 들어서는 2차 전지 뭐 폭락하고, 또 주식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 얼마나 좋지 않았으면은 공매도 이야기가 나와서 개인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그게 심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그걸 갖다가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정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국외적으로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뭐 좋지 않았고, 또 미국 물가도 떨어지지 않았고, 또 미국도 내년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올해 돈을 많이 푼 거고, 하여튼 이래저래 올해는 참 시끄러운 뭐 좋지 않은 그런 한 해였는데, 또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아서 많은 분들 또 고금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리가 되면서 점점 이제 악재가 그동안 올해를 지배를 했다면 내년에는 그런 악재가 이제 소멸됨으로 인해서 호재로 작용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올해가 우리가 뭐 어려운 가운데 주식을 계속 조금씩 매집해 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힘들었지만
나중에 전화 위복이 되어서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형편이 되는 대로 물량을 조금씩 계속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